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네. 판우성 왜 안 해줘? 빠져있었어. 네, 오늘도 원래 조촐한 멤버지만 오늘은 좀 더 조촐하게, 네, 말도 헛나오네요. 이제 막 좀 더 조촐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이고요. 우리 오동훈 선생님은 유튜브를 혼자 찍으러 가셨습니다. 네, 2주 연속 유튜브 혼자 하고 네, 팟캐스트는 저희 둘이 하고 네. 채널을 나누려는 걸까요? 그런가 보다. 이미 소유권 뺏겼을 수도 있어요. 동훈이가 아무래도 또 이제 워낙 뭐라 그럴까 멋진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거를 즐겨하는 친구다 보니까 팟캐스트로는 자신의 매력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닐까라고 쓸데없는 헛소리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팟캐스트 구독해 주시는 분들, 청취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규모 자체는 유튜브가 크긴 하잖아요. 네. 네, 큰 시장을 본인이 독점하려는. 그렇군요. 네,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리뷰자들도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다는 거. 맞아요. 네, 게다가 참 이게 제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아야 될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아이폰이 점차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양가 감정이 저는 계속 갤럭시를 쓰는 이제 노땅이지만 젊으신 분들이 점점 아이폰이 이제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에 그럼 더욱더 팟캐스트가 커질 가능성은 살아있지 않나 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애플에서 팟캐스트 시장 더 키워주고 광고도 많이 해주고 그럼 좋겠습니다. 그쵸, 윈윈 네, 가보기를 말도 안 되는 소망을 또 한번 해보고요. 네, 어쨌든 오늘 저희 둘이서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리뷰자들 좀 댓글 달린 거 있으면 읽어주시겠어요? 아가씨에 달린 댓글 김루아님께서요.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다시 떠올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잘 들었어요. 덕분에 제 결핍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어쩐지 연애할 때마다 자식처럼 대하고 싶더라니. 네, 이런 분석을 하셨었나 보네요. 아가씨 내가 안 했잖아. 했었던 것 같네요. 네. 형은 아니라 동훈이가 내가 했다. 형이 했어?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쵸. 이게 그 어느 다른 영화 분석 팟캐스트나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저희 리뷰자들만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좀 주장해 봅니다. 네. 도토리님께서요. 제 설거지 친구 리뷰자들 최근 거부터 하나하나 듣다가 남겨용 적어주셨습니다. 네, 설거지 하시면서 들어주시는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짧은 광고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하면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디오 클립에는 리뷰자들과 언택트만 올라가고 있지만 아이폰 팟캐스트에는 유료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되는 해부자들 프로그램이 월 2회 올라갑니다. 네, 책을 심리서적을 읽고 완벽히 해부해서 그 엑기스만 담아드리는 그런 아주 밀도 있고 영양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이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정말.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영화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경 쌤, 오늘의 영화는 뭐죠? 네, 오늘의 영화는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입니다. 네. 아마 제목은 워낙 독특한 제목이라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 9월에 개봉했던 영화고요. 네, 홍상수 감독 그리고 정재영, 김민희 주연의 영화죠. 네. 영화 자체도 좀 파격적인 연출 때문에 뭐 수상도 많이 하고 좀 인기몰이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이 감독과 배우의 관계가 워낙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궈 놓았기에 더 유명해진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영화는 제가 하자고 했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용 형은 이 영화 봤었어요? 아,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이 영화 자체는 처음 보고, 네, 홍상수 감독 영화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영화 보고 그랬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면 되게 감정이 많이 올라와요. 네, 뭐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런지, 건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정을 잘 다루는 감독이신 것 같아서, 네, 이 영화도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네, 저희가 분석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해보자고 했습니다. 네, 약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아니, 논란이 좀 논란이 될까봐. 그쵸.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작품과 그 사람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 의견에도 의견 동의하지만 또한 그 작품을 보면은 상처가 건드려진다라고 말하실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얘기를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홍상수 감독을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네, 이 만든 사람, 네, 감독의 이 사생활과 이 작품과 이거 연결짓는 것이 맞나 틀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친구는 뭐라고 했어요? 전혀 관계 없다. 네, 작품은 작품으로만 봐야 된다. 네, 라고 했고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알게 되면, 네, 각자에게 어떤 기억을 건드리느냐에 따라 그 작품을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노출되는 게 상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점이 있어서 더 네, 감독 작품 네, 이것도 완전히 따로 떼어놓고 보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 감독님을 이름만 워낙 많이 들었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번에 좀 찾아보게 되고 나무위키에서 정보도 보고 이러니까 이런 베이스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었겠구나라는 측면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희 추측일 뿐이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일단은 작품에 대해서 당연히 평소 하던 것처럼 좀 분석하고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또 굳이 사실은 이 홍상수 감독이 이런 뭐라 그럴까 사건 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등장인물 주인공이 영화 감독이거든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페르소나를 어떻게 드러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와 이제 심리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약간씩 그나마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감독의 심리, 그게 또 영화에 어떻게 녹여놨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네, 약간의 부담만 가지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네, 저는 이제 시작 전에 얘기할 거냐라고 지용한테 물어봤더니 자신 있게 해야지라고 해서 아마 네,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사실 뭐 본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네. 뭐 기대하실 정도로 깊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토크로 들어가 보죠. 네, 줄거리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영화 소개에 올라온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영화 감독 한춘수, 네, 정세영 씨 분이고요. 네, 실수로 수원에 하루 일찍 내려갑니다. 이 수원에서 본인의 영화를 틀고 네, 그 영화가 끝난 뒤에 이야기를 나누는 네, 그런 특강 시간이 있었어요. GV 하러 가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특강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던 궁궐에서 네, 윤희정, 네, 김민희 씨 분 윤희정이라는 화가를 만나게 됩니다. 네, 둘은 그 윤희정의 작업실에 가서 그 그림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네, 술을 같이 마시죠.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서로 어떻게 가까워지고 어떻게 좀 헤어지고 뭐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이 독특한 게 이 과정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네, 그렇죠. 똑같은 스토리로 진행되는 두 번째 반복이 나오는데 미묘하게 성격들이 달라요. 네, 성격이 다르니까 대화 패턴도 다르고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게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요. 네, 저는 어쨌든 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네,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네, 재밌었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주인공 두 명의 연기는
대박입니다. 아, 네. 특히 정재영 씨의 연기는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 둘을 미묘하게 다르게 어. 표현하는 게. 네. 네. 근데 김민희 씨도 대박이에요. 맞아요. 네. 와, 정말 엄청나다. 어. 네,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는 진짜 연기력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되게 네. 힘들었을 영화 같아. 만약 저희가 이 영화를 찍어봐요. 그러면은 뭐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짓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건데 어. 또 완전히 극명한 차이가 아니라 그 미묘한 차이를 참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웠고요. 그럼 첫 번째 스토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1막에서의 함춘수와 윤희정의 성격은 어떤 사람들로 나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좀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감독님부터 얘기해볼까요? 영화 감독으로 나오는 함춘수. 네, 일단은 바람둥이입니다.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이죠. 네,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 영화 시작하자마자 자기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이제 쥐비 진행을 좀 도와줄 여성 한 분이 보여요. 네, 고아성 씨. 보자마자 그분을 보자마자 스스로에게 막 되뇌입니다. 조그만 게 너무 예쁘고 너무 늘씬하네.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막 자기한테 조심해야 돼. 막 자기 혼자. 걔는 자기 보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막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그 네. 다음 장면이 되게 웃겨요. 네, 바로 그 옆에 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네, 저기 썰매장이 있네요. 그러면서 썰매장 같이 가자고 네, 그 플러팅을 하죠. 네, 그리고 가서 다음 장면엔 썰매를 막 끌어주면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네, 뭐 어떤 사람으로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조심하려고는 하지만 네, 결국에는 되게 본능에 충실한 네, 그런 사람? 네, 그러면서 되게 어쨌든 좀 충동적이면서도 본인 흥미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왜냐면 이제 썰매 끌고 같이 시간을 보낸 다음에 네, 이따가 저녁에 심심하면 같이 통닭 골목에 가서 소주를 한잔 하자고 했다. 그런데 심심해도 연락은 안 할 것 같다. 라는 걸로 봐서 어쨌든 그런 여성 편력? 바람둥이긴 하지만 본인이 흥미가 없는 사람한테는 네, 좀 철저히 이렇게 하지 않는 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참 복합적인 캐릭터죠. 복합적인 캐릭터고 마음속에서 뭔가 이러면 안 돼 라는 마음과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강하게 공존하고 있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크죠.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게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사람은 사실은 좀 많이 계산적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 고화성 씨에게 이렇게 절반 정도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말을 꺼낸 거는 이 바람둥이 입장에서 볼 때 그 상대가 약간 애매한 거예요. 나의 마음에 이런 저항을 이겨내고 나의 마음 스스로 비난하는 목소리를 이겨내면서까지 만날 그럴 가치가 자신에게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밖에 외박하는 하루를 뭔가 최고의 상대방에게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함춘수 감독은 뭐 어쨌든 그 본인의 작품 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네, 뭐 힘든 길, 네, 어떤 뭐 용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화성 씨한테 이 극 중에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한 건 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네, 감독님 너무 팬이고 나 이 같이 뭐 작품 하고 싶고 너무너무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좀 이상화하고 네,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게 좀 힘든 길이 아니어서 좀 재미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참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 반복되는 클리셰라고 하죠. 남배우들이 나와서 참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모습들, 본능적인 작업의 시간을 계속 가지는 게 10년 넘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라고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또 맨날 하던 식의 이런 작업을 하다가 궁궐에서 이제 김민희 씨가 연기한 윤희정 그 그림 작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가가는
네, 약간 눈치 보다가 다가가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다가가는 보여주죠. 것 자체가 네, 음. 원래 나가려다가 다시 궁궐로 돌아오잖아요. 네, 이게 그 윤희정을 저는 보고 돌아온 거 같거든요. 맞죠? 맞아요. 처음에 봤었으니까. 네. 그런데 혼잣말로 여기서 제일 좋은 예쁘다. 곳이다. 라고 하거든요. 마치 자신을 속이려는 그런 맞아.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윤희정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불편해진 거죠. 너 이 새끼 또 이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아니야. 여기가 그냥 가장 좋은 곳이다. 네. 라고 마음속에 그런 뭐라 그럴까 내적 갈등을 줄이려는 시도를 네. 좀 하죠. 마치 취소나 합리화 같은 그런 방어기제. 맞아요. 네, 같은 느낌. 그래서 윤희정 여기가 그냥 제일 좋은 곳이다라고 해놓고서는 윤희정 씨가 멀리 앉았는데 그냥 또 말을 겁니다. 계속. 네. 굉장히 어설프고 막 어색한 말투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랑하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다. 영화 감독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 하세요? 뭐 하세요? 네, 계속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무슨 일하고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도록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질문들이. 네. 마치 이제 또 여기 없으니까 예시가 돼야겠죠. 동훈이가. 네. 동훈이가 어디 카페에 가서 물론 동훈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이제 마음에 들어 보인다 이러면은 무슨 일 하세요? 막 계속 물어보다가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네. 뭐 뇌부자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라고 자기소개를 위한 상대방을 좀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 이제 영화 감독입니다 라고 하고 상대방이 이제 자기를 알아보면서 정말 그분이세요? 진짜 유명하시잖아요. 이러니까 저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 옆에 앉죠. 네, 악수를 청한 다음에 네, 바로 옆에 앉아버려요. 네, 그리고 카페에 갈까요? 좀 성격이 어때 보이나요? 성격이요? 네.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거침없죠. 네, 거침이 없고요. 근데 저는 그 첫 장면이랑 이제 뒤에 한 번 더 반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그저 어떻게든 좀 그냥 맞춰보려는 그쵸. 네, 상대방한테 그냥 듣기 좋은 말하고 네, 맞춰보려는 그런 모습들만 더 보였던 것 같아요. 1장에서는 네. 그쵸. 어떻게든 너와 나는 비슷해 라는 걸 보여줘서 상대방의 호감을 살려고 하는 정말 약간 저열한 작업을 하는 사람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요. 저는 이 사람이 1장에서 보이는 함춘수 감독의 되게 특징적인 모습은 약간 오버 서브미시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공손해요. 예. 뭐 이러면서 맞아요. 고개도 계속 숙이고 막 어눌한 거의 말투를 보이고 저는 이런 모습들이 약간 내연적 자기애를 띠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공손한 척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나는 사실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알면 너가 깜짝 놀랄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알면은 넌 나에게 넘어올 수밖에 없어 라는 듯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재수없게 처음부터 막 겉으로 드러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름의 그런 막 좀 지나치게 공손한 듯한 모습으로 막 숨기고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은 확실히 그런 자기애성 성격의 특징이 많아요. 네, 되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그런 만큼 그 인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네, 무시당한다 느낄 때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런 장면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치용 형이 방금 얘기한 그런 자기의 내연적 자기의 모습이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장면들에서는 어쨌든 함춘수 감독의 굉장히 피상적인 대화 패턴들이 좀 저는 가장 많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진짜 저는 몇 번씩 영화를 멈췄어요. 보기 힘들어가지고. 맞아. 약간 뭔가 오글거린다 그러나? 오글거리는 거. 이거 내가 되게 어릴 때 진짜 제가 어릴 때 이거 나이 인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심영래 감독이 출연하는 영화를 보러 가면 그럴 때 오글거리는 느낌. 너무 오글거려서 막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눈을 가리고 이랬던 듯한 느낌이 오랜만에 되살아나더라고요. 네. 이런 게 좀 어떤 장면들이냐면요. 네. 이게 뭐 윤희정이 막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공감하느라고 그냥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의를 하거든요. 대화가 둘 다 계속 같아요. 어, 같아요로 끝납니다.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인상 깊어요.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호감을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자기라는 건 없어요. 그냥 상대방에게 완전 자기의 자아의 벽을 허물어서 자기를 거의 뭐 액체로 만든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 쭉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 그게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죠? 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잘 알죠. 네네네. 진짜 그게 너무 네. 너무 불편해요. 무슨 느낌인지 전혀 모르겠거든. 영화 보는 사람들은. 둘이 전혀 사실 대화도 안 되고 껍데기만 오가는 대화죠. 네. 근데 둘 다 서로 그 본인에 대한 그 어떤 내밀한 부분, 구체적인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런 정말 껍데기만 오가는 대화도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김민희 씨가 연기한 윤희정 그 그림 작가의 캐릭터 역시 뭔가 이렇게 독특하기 때문에 이게 박수가 쳐진 거거든요. 좀 어떤 캐릭터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윤희정 처음에 첫 장면에 이제 결국 궁궐에서 그 함춘수가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냥 뭐 바나나 우유 마시고 있어요. 라고 하고 뭐 하는지 계속 물어보는데 그냥 저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무얼 하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돌리죠.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듣고 나서야 저는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라고 하면서 그조차도 되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네. 그만큼 이 윤희정이라는 사람 역시 본인을 오픈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좀 상처나 트라우마가 엿보이는 그런 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게 좀 추측이 되죠. 약간 방어적인 태도를 좀 보이죠. 네.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또한 동시에 다소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말투와 뭐뭐 같아요라면서 자기 확신이 좀 부족한 이런 모습들. 참 뭔가 내면의 상처는 가지고 있고 그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뭔가 현실에 부딪히면서 단단해지기보다는 자기만의 세계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와 진짜 유명하신 감독님이잖아요. 막 이러고 한참 대화하다가 근데 영화는 안 봤습니다. 네, 영화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한 부분에서 뭔가 저도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뭐야 이거는. 네. 그리고 정말 뭐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감독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훌륭한 감독이신가 봐요. 라고 하는 걸로 봐서 마치 본인의 주체? 본인의 생각은 좀 없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함춘수가 좀 그 상대방의 말에 어떻게든 그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공허하게 동의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윤희정은 그 본인 자체가 본인 생각이 좀 잘 없고 되게 그런 뭐랄까 워낙에 그런 좀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피상적인 그런 느낌이 첫 장면에선 그러니까 처음 이 구성이 진행될 때는 좀 그렇게 다 보였어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겉핥기식의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이건 참 보셔야지 느낌을 알 수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그래서 어쨌든 커피집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뭔가 어떻게든 더 뭔가 어떻게 해보려는 이제 우리 함춘수 감독님은 작업실에도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작업실에 따라가서 윤희정 작가의 이제 그림을 보고 또 뭔가 기가 막힌 해석을 하죠. 네, 제가 이거 해석해 놓은 거 좀 적어봤거든요.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일 가시려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갈 만한 소질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얼마나 모르고 다니는 건데 순수하고 감각하고 그 지각에만 의존해서 가는 그런 길인데 엄청 예민하고 엄청 용감해져야 하는 길인데 그런 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딱 보면 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데 너는 모르니까 가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넌 능력이 있어. 네.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음. 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또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윤희정 작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른 이제 평소에 이 함춘수 감독을 팬으로 생각하던 분이 감독님이 자신의 영화를 설명하는 방식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 똑같아요. 하면서 네,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소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일단 그냥 입에 붙어있는 소리가 나온 거다라는 맞아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 되게 항상 좀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이었겠죠. 네, 그거 역시 이제 상대방이 들으면 좋아하겠지. 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최대한 있어 보이려고 노력한 말의 집합체를 평소에 쓰던 게 거기서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작품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닌 거죠. 네, 그냥 상대방 마음에 들 만한 그냥 얘기를 적당히 얘기한 거죠. 그거를 혼신의 힘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작품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사실 1도 없어. 그리고 그때 그럴 때 못 보겠어. 또 막 멈춰 나는. 오글거려가지고. 네, 옛날에 저는 슈퍼그랑조 변신할 때 보는 그런 느낌이. 네, 오늘 세대 인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호감을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더 사고 있어요. 이런 아주 저급한 방식으로 호감을. 어쨌든 사람은 칭찬을 듣고 너와 나는 비슷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그것도 유명 인사가 자기에게 해주면 호감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치킨 골목에 가자고 가다가 함춘수 감독이 갑자기 도중에 있는 스시집으로 그냥 확 바꿉니다. 네. 제가 볼 때 스시집으로 바꾼 이유는 그냥 단 하나입니다. 소주 맥주가 마시려고. 아닌 소주를 마시려고. 네. 상대를 더 취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자신도 취하려고. 네. 근데 윤희정도 네, 약간 알면서 속아주죠. 네. 스시 드시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럼 가자고. 그럴까요? 네. 그럼 들어갈까요? 하면서 네. 하여튼 되게 그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네. 정말 여기 정도까지는 우리 요즘 신조어 중에 하나로 흔히 말하는 개저씨. 자신의 나이는 있고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들이대는 아저씨들의 그러니까 참 성인 남성으로서 가장 좀 부끄럽고 저열할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많이 보여주고 그걸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하고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신은 술을 엄청 마시면서 상대방에게 또 많이 먹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본인들의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냥 술맛 좋다. 네, 술 마셔라. 이런 얘기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윤희정도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해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역시나 이 장면까지도 그런 이제 어떤 뭐 내밀한 그런 얘기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술이 상대방을 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지만 이 함춘수 작가에게는 어쨌든 자기 마음에 뭐라 그럴까 이 잔소리하는 목소리를 좀 없애버리기 위해서 죄책감이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초자를 좀 없애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였던 거죠. 좀 취하니까 이제 본심이 더 나옵니다.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해서 말하죠. 네, 이렇게 여자 같은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또 윤희정 작가가 다음 원래 약속이 있었던 거를 깨닫고 이제 친구들이 있는 술자리로 좀 데려갑니다. 거기로 데려가는데 사실 그 데려가기 전에 이제 윤희정 작가가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맞아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라는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반응을 어떻게 하죠? 거기서 되게 똑바로 노려보시지 쳐다보죠. 네.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진심으로 얘기한 거니까 라면서 윤희정이 화를 내죠. 네. 그러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면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윤희정 작가가 근데 나 이제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던 게 지금 생각났다. 나 이제 거기 가야 된다. 같이 가겠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흘러간 서로의 심리는 어떤 거였을까요? 친구가 한 명도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그 윤희정 작가로서는 굉장히 속 깊은 이야기를 한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술이 들어가니까 이제 무장 해제 약간 돼서. 네. 그리고 표현을 할 때 바보같이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친구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는 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쨌든 전 본인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비난하는 듯한, 네, 약간 본인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듯한 그런 눈빛을 보내니까, 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저는 또 그 전까지는 무슨 말을 해도 긍정해주고 잘해주던 사람이 이제 약간 심각한 대화 나오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네, 이런 말엔 에너지 쓰기도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그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담배 피러 나가. 정말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미성숙한 모습을 완전 종합선물 세트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잊고 있던 생각이 약속이 떠올랐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과의 시간이 더 매력적인 것 같으니까 안 가려다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 가야겠다. 근데 혹시 너도 마음 있으면 같이 가도 된다라면서 약간 낚시를 던져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이렇게 흘러갈 때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될 때 이 모임에 안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잘 상대적으로 네, 잘 흘러가면 여기는 안 갈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어쨌든 가긴 가더라고요. 네. 가긴 가야지 뭐 또 영화가 더 재밌어지니까.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좀 그런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또 따라온다 그러면 진짜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이제 따라가고. 근데 거기서도 바로 간다고 안 하죠. 엄청 고민을 하고 윤희정도 가실래요? 가도 되는데 그럼 안 가실 거예요? 네, 이렇게 계속 물어보거든요. 고민 끝에 갑니다. 네, 고민 끝에 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이 원래 있던 술자리에 조인해서 같이 술을 먹는데, 거기서 이제 대화가 더 파국으로 흐르죠. 네, 이 함춘수 감독의 팬이 있었는데, 이 팬이 그런데 되게 이제 바람둥이라면서요. 뭐 좀 연문도 많다고 하던데, 그리고 근데 결혼하시지 않으셨어요? 라는 갑자기 우리 모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발언이 훅 나옵니다. 네, 그래요. 근데 함춘수 감독은 결혼을 했고, 이미 되게 어린 나이에 했고, 아이도 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떠도는 소문이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그 소문이 마치 진실이었다는 걸 결국 본인 입으로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그 순간 이제 윤희정 작가의 얼굴이 완전 썩고 방으로 들어가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럴 만하죠. 네, 하여튼 저는 이 장면도 굉장히 불편해서 저는 여기서도 멈추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윤희정 작가 그림 어떻게 표현했냐, 그거 얘기 듣는데 거기서도 오글거리고, 그리고 선생님 작품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라고 하는 데서도 이거 어떡하냐. 내가 부끄러워져 괜히. 멈추고 계속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잘 안 돼요. 결국 그냥 집에 이제 돌아가고, 그쵸. 다음 날 GV를 하고, GV 진행하는 애꿎은 진행자한테 굉장히 이제 뭔가 화를 내고. 이 감독님께 영화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막 화를 내죠. 너무 무식하고 너무 속물이다라면서 나와서 그 사회를 맡았던 평론가를 막 맹비난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걸 표현하면 되겠냐, 뭐 그런 거, 뭐 말의 힘 웃기고들 있다, 뭐 그런 걸 찾느라 왜 난린지 모르겠다, 뭐 표현하는데 방해만 된다, 이러면서 그냥 진행하는 평론가를 욕하고, 약간 상황에 좀 어울리지 않게 욕해요. 좀 지나칠 정도로 욕하죠. 이런 모습은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에 전날 잘 되지 않아서 맞아, 그게 크겠지. 일단 좌절됐던 걸 그러니까 그 전치하는 거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내가 결혼도 한 그런 남성인데 어떤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려 했다가 안 됐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죄책감까지도 더 되게 증폭이 됐을 거고 사실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 그게 또 표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평론가를 막 비난할 때 너무 무식하고 너무 속물이고 자기 잘난 것만 표현한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함춘수 감독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부분이죠. 맞아요. 사실은 막 있어 보이게 얘기하지만 껍데기만 있는 너무 속은 무식하고 하나도 없는 그리고 속물이고 자기 잘난 척만 하는 사람 딱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스스로도 이런 자신을 모르진 않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섀도우,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상대방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싫어하게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갖춘 사람을 봤을 때. 그래서 약간 상황에 부적절할 정도로 막 화내는 모습. 그걸로 이제 1편은 끝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좀 어떠셨어요? 불편하구나. 이게 뭔가 그냥 뭐라고 할까? 약간 먹물들을 풍자하고자 하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랄까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먹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냥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모든 측면을 만들어낸 집합체? 이게 무슨 의도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 거 좀 느껴졌었고요. 그래도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더 다뤄보고 싶었던 부분이 저는 그 윤희정 작가의 본인은 친구가 하나도 없다. 보통 좀 어떤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한테 이런 말 하셨던 분들 여러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은 친구 있잖아요. 저번에 나한테 그 얘기한 사람 그 친구인데? 그것도 친구인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바로 다음에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죠. 맞아요.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아는 언니, 그 사람 또 좋은 언니. 맞아요. 같이 가서 놀자.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저한테 이런 말 하셨던 분들의 특징은 결핍이 좀 있으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베스트 프렌드, 소울 프렌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거의 한 몸처럼 지내는 그런 친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꼭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엄청 높아. 높은 거죠. 그리고 게다가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잘못이다. 이것도 어떤 기준? 사회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좀 높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뭔가 여러모로 자기 비난에 좀 휩싸여 있는 사람 같았어요. 자기 비난에 휩싸여 있고 이렇게 막 자아가 약해지게 되면 동시에 과대한 자아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제 스스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나의 이런 진정한 잘난 모습을 알아봐 줄 거야 라는 욕망이 생기게 되죠.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디선가는 알아봐 주겠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어떤 귀인이 다 알아봐 주고 엄청난 멘트를 날리고 이러니까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그 결핍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고 운명의 짝을 만났구나, 드디어 날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구나라는 희망이 순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부남이다, 바람둥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와장창 이런 희망이 깨지고 엄청난 분노와 회한으로 돌아왔겠죠. 아마 어떤 관계 트라우마가 있었을 텐데 한 번 더 그게 자극이 됐겠죠. 어쨌든 이제 첫 번째 한 번 돌아갈 때까지는 굉장히 공허했어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고요. 맞아요. 이제 껍데기들끼리의 대화를 보는 거였으니까 참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 그럴까, 진짜 상대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득을 채워줄 사람만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함춘수 감독은
이제 평소 억눌려 있던 자기의 욕망을 집에서 떨어진, 가정에서 떨어진 먼 지방에 와서 뭔가 확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찾고 있었던 거고. 네, 윤희정은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았던 거고요. 그쵸. 본인은 없고 상대방한테서만 찾으려는 좀 그런 마음,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저는 이제 첫 장면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구성된 영화인지를 몰랐거든요. 나도. 그래가지고 커피 들고 이제 궁궐 앞에 서 있는데 이게 뭐지? 네, 싶더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뭐야 이거? 왜 똑같은 거 반복해?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당황해가지고 저는 좀 일부 돌려보기도 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영화 강연 끝나고 그 윤희정 작가를 다시 찾으려고 궁궐로 왔구나. 여기로 또 오면은 윤희정 작가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에 왔구나. 네. 싶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멘트들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약간씩 결이 달라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라는 것처럼, 그 말처럼 뭔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죠? 일단 좀 달랐던 부분이요. 뭐 처음에 뭐 맛있겠어요, 맛있어요, 바나나요 이런 거는 똑같은데 네, 일단 둘 사이의 거리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 원래 인사를 하고 이제 악수를 하려고 할 때 본인 소개를 하고 네, 그 윤희정은 좀 멀찍이 네,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인사를 할 때 좀 거리가 좁혀져요. 함춘수 감독의 변화가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극적이죠. 그러니까 1편에는 굉장히 상대방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너무 공손하고 네. 자기를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 여기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자세도 그냥 모자 그대로 쓰고 있고요. 네. 약간 그 첫 번째 장면에서는 약간 굽히고 있는데 약간 손도 짚고 약간 뒤로 젖히고 있어요. 네, 이런 자세 자체도 좀 다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보이고요. 그래서 대화도 더 훅훅 진행됩니다. 서로 간보지 않고. 그렇죠. 네. 앞쪽이 좀 내연적 자기애였다면 뒤쪽은 또 외연적 자기애 같은 모습. 맞아요. 그쵸. 나 잘난 사람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나 잘난 사람인데 너가 마음에 들어. 같이 커피 마시러 갈래? 라는 식으로 뭔가 쭉쭉 이어지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또 달랐던 게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 커피숍을 카페로 이동을 할 때 비닐봉지 안을 이렇게 쓱 보거든요. 함춘수가. 근데 첫 번째 장면에서는 김민희가 그냥 가요. 근데 두 번째 장면에서는 네, 뭐 그렇게 보세요? 네, 라면서 또 물어보거든요. 네, 그 함춘수의 변화에 따라서 김민희 윤희정도 네,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윤희정 씨도 2부에서는 1부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그냥 그대로 더 표현합니다. 둘 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더 드러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별로 안 불편합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너무 편하죠. 이게 감독이 노린 걸까요? 그렇죠. 네. 우리 자기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는 얼마나 불편한지를 좀 느끼게 해주려고 만든 장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네. 근데 디렉팅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라기보다는.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막 합니다. 온갖 얘기들을 막 하는데 윤희정 씨가 이런 말을 해요. 함춘수 감독에게. 참 솔직하셔서 좋으시겠어요. 네. 라는 말을 하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꿰뚫는 표현이죠. 네. 앞에선 전혀 솔직하지 않았는데 여기선 솔직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참 솔직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이거는 말에 좀 뼈가 들어있잖아요. 뼈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해서 뭔가 약간 이상한 듯한 트러블이 생길 듯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그냥 스토리는 쭉쭉 흘러갑니다. 이제 스시에 소주를 먹으러 간 다음에 여기서는 자기가 유부남인 걸 먼저 드러냅니다. 막 엉엉 울면서 엉엉 울면서 너무 슬프다.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네. 왜요 하니까
나는 결혼했고 아이가 둘이 있다. 라는 네, 정말 개소리가 막 이어지죠. 맞아요. 네. 그런데 섭섭하네요 했더니 섭섭해요? 그러면서 되게 기뻐하죠. 네. 섭섭하다니까. 기쁘다면서. 와, 네, 참 인상 깊습니다. 그냥 막 나가요.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이 이제 그 술자리로 가죠. 추가 술자리로 가서 거기서도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있던 다른 멤버들이 함춘수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문과 다르시네요. 너무 좋은 사람 같아요. 라는 반응들이 돌아와요.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다 드러내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유부남인 상황에서 술자리에 조인한 거는 이전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처음에는 막 자기를 숨기고 어떻게 해보려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막 맹비단 받았던 반면에 여기서는 처음부터 자신이 유부남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그저 숨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오죠.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오해할 뻔했다. 네, 그리고 소문했는데 소문하고는 너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좀 저는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니까 이걸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1편에서 함춘수 감독이 지금 동작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막 옷 속에 손을 계속 집어넣고 셔츠 한쪽에 손을 집어넣고 막 계속 이럽니다. 옷을 약간 조금이라도 막 벗으려는 것처럼 막 이러는데 벗지는 못해요. 막 엄청 답답해하면서 근데 옷도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되게 조그만 상태예요. 예, 셔츠 이제 목 밑에까지 있고 하나 단추 하나 풀려져 있고 니트까지 덮고 있어가지고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좁은데 그거를 계속 몸을 막 긁습니다. 마치 이제 막 고치를 깨고 나오려는 막 나방나비처럼 막 그래요. 저는 그거를 자기를 가두고 있는 어떤 그 페르소나 혹은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초자를 막 벗고 싶은데 결국은 막 벗어나기 힘들고 막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 편에서는 갑자기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네. 훌러덩 벗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뭔 말이냐면 1편에서도 그렇고 2편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인데 1편에서는 욕망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좋은 사람인 껍데기의 모습을 안 버린 채로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야. 네. 더 치사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2편에서는 그냥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그냥 포기합니다. 페르소나를 버려버리는 거지. 네. 확실히 그 첫 번째 장면일 때 초자의 힘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이 술에 취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첫 번째는 저는 취한 적 없다. 나는 한 번도 취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실제로도 누구나 봐도 취한 모습이긴 하지만 네. 그 두 번째 장면에서만큼 본인을 놓아버리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결국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까지만 취하는데 네. 뒷부분에서는 완전히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에 그냥 더 충실한 거죠. 미쳐버린 거죠. 그냥 다른 여성분들이 있는데도 속옷까지 다 옷을 다 집어던져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네. 완전히 깨어버리는 네, 그런 모습인 거죠. 네. 나 막 나갈 거야 이러고 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쨌든 또 실패를 하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웃겼어요. 1편이랑 결국은 똑같이 실패로 끝난다는 장면이 되게 웃겼는데 좀 어땠어요? 어떤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뭔가 원나잇을 바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1편에서도 실패하고 2편에서는 뭔가 잘 돼가는 듯 했으나 그리고 이 윤희정 작가도 막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키스까지 얻어냈으나 결국에는 원나잇에 실패하거든요. 네. 원래 집에서 이제 다시 나올 테니까 기다리라 했는데 추위 속에 벌벌 떨다가 돌아가죠. 그렇죠. 네.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거는 네. 외부에서 보는 홍상수 감독에 대한 페르소나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사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까지 완전히 그 어떤 원나잇 을 하고 성공해버리면? 네, 여기서도 이제 완전히 가족을 다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인다면 본인한테 오는 그런 비난을 다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누가 보더라도
함춘수, 홍상수 이름도 히읗으로 시작해서 음. 숫자로 끝나고요. 음. 예, 좀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좀 녹여낸 거죠. 음. 인터뷰에서도 자기는 평소에 자식이 둘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셨다고 해요. 실제로는 아이 하나인데 음. 강아지가 하나 더 있어서 아이가 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고, 좀 뭐라고 할까, 자신의 캐릭터를 녹여낸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성공해버리면 그냥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하고 싶은데 자신을 막는 그런 사회의 힘들을 좀 녹여낸 거 아닌가. 결국 실패한 거는 이제 윤희정 씨의 가족들, 그리고 또 다른 지인들, 막 그리고 심지어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도 지나가다가 안녕 이러고 알아보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둘만의 마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란 게 있기 마련이죠.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마련인 거죠. 그렇죠. 예, 자신의 상황을 마치 이런 식으로 좀 녹여낸 게 아닌가 싶었어요. 마음대로 인간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강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마음이 그만큼 나는 진심이나 가로막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그 옷 속에 손 넣는 것도 그렇고 오늘 해석들이 되게 좋으시네요. 영화가 깊이가 있어서 깊이가 있는 건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 감독과 배우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할 여지들이 더 뭔가 풍성하게 이야기거리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요, 어쨌든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그 첫 번째 장면과 다르게 두 사람들의 다르죠. 그 욕구가 좀 충족이 됐다고 보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관계까지 안 가도 되지 않았을까. 개연성을 남겨놓고 끝냈거든요. 뭔가 앞으로의 여지를 남겨놓은 채 끝냈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서는 그냥 끝났지만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윤희정 작가가 다음날 그 영화를 보러 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그냥 호감 섞인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고요. 헤어지는 순간에 눈이 와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인터뷰를 봤는데 실제로 그때 찍는데 그냥 눈이 왔다고 해요. 그게 계획을 했던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판타지 같은 순간이다라고 느끼면서 찍었다고 합니다. 되게 여운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욕구가 좀 충족되었다 하는 부분이요. 네. 일단 함춘수 감독은 인정 욕구가 있죠. 네. 근데 일단 윤희정 작가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일단 인정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고 모든 작품의 첫 그 개봉하는 날 네, 보는 그런 팬도 있고요. 그리고 소문을 다 알면서도 소문과 다르게 자신을 되게 신사로 깨끗한 사람으로 마치 봐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어떤 실제로 성관계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네, 선생님이 정말 좋다, 보고 싶다 라는 그런 표현을 들었잖아요. 네. 충족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윤희정 작가는 네, 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네. 이게 앞장면이랑 다르게 그 함춘수 감독이 크게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이 이 윤희정 작가 그림 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건 철저하게 자기 위로의 목적으로 그린 그림 같고 뭐 퀄리티적으로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되게 직면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윤희정 작가도 되게 화를 내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이는데요. 본인의 어떤 그런 사실은 되게 아프지만 네. 표현하기 힘들었고 네. 알아봐주길 그랬던 부분을 결국에는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이 윤희정 작가의 욕구도 좀 충족이 되었지 않았나.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홍상수 감독님이 이제 나무위키를 좀 읽어보면 진짜 대단한 집안에서 자라셨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다 두 분 다 각자의 방면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뭔가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그냥 생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일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대단한 환경에 속했던 사람이야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게다가 또 입증할 만한 이런 커리어를 계속 쌓아왔고, 그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배경들이 나옵니다.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뭐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화를 찍기 전에 집돌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거의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가족들과만 함께 보냈었다.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좀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충실했던 삶이죠.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뭔가 지나치면 그만큼 또 그림자 속에서는 섀도우에서는 반대되는 감정의 것들이 계속 쌓아가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뭐 조절하면 풍선 효과처럼 어딘가는 터지니까.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사실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게 표현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맞아요. 어느 정도 그냥 나의 섀도우를 좀 인정하고 뭐 그냥 뭐 호감이 들 수는 있지. 근데 나는 뭐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지 않았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사건, 사고의 여지가 적지만 지나치게 눌러담고 그런 마음들을 그냥 아예 꽉꽉 눌려있는 사람들은 결국 뭔가 더 터져나오게 되는데 아마 좀 그 1편에서 그리고 2편에서 계속 옷을 막 벗어 데끼려고 하고 결국 옷을 벗어 던지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느꼈던 그런 답답함을 결국에는 좀 표현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어쩐지 도망치고 싶다라는 일을 5명이서 나눠서 썼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이제 작품을 계획하고 주인공 성격이 어떤지 보고 뭐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들에서 정말로 다 본인이 되게 그 캐릭터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각각들이 그치? 네네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홍상수 감독의 제가 다른 봤던 작품들 거기서도 이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에서도 어쨌든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진 감독이긴 하지만 아주 성공하지는 못하고 약간은 좀 좌절되고 그렇게 인정 욕구가 다 충족되지 않은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여성에 대해서 계속 좀 그런 성적으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고 네, 이런 모습들이 되게 안에 결국 욕구가 있었는데 표현되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그 사랑을 응원하거나 옹호해 주려는 거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그냥 사람의 마음은 이런 식으로 굴러갈 수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전에 아마 스카펙 책에 나왔던 건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떠오르는 어떤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게 그 사람의 됨됨이, 성숙함 정도를 보여주는 거겠죠. 당연히 호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될 것, 여러 피해자들이 생기게 될 것, 그리고 여태까지 자신의 삶이 부정당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을 내리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뭔가 어쩔 수 없는 마음의 끌림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너무 억눌러 왔던 섀도우의 거대함이 본인을 이렇게 막 거의 그냥 휘몰아치게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어느덧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허경 선생님 이제 이번 영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좀 어떠셨는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네. 근데 저는 사실 맞고 틀리다 표현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라서 네. 사실 첫 번째 장면이 맞는지 두 번째 장면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네. 근데 뭐 이게 어떤 점에선 맞을 수도 있고 네. 어떤 목적에서는 저게 맞을 수도 있고 네. 하긴 하는데 저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저라는 사람이랑 연결지어서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예전에는 첫 번째 장면처럼 표현하고 이야기하던 사람이라서 네. 사실은 되게 제 내밀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하고 좀 공허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좀 두 번째 장면처럼 좀 더 가려는 거는 같아요. 좀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사실 저도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참 끝날 때가 되니까 또 생각이 되는 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게 혹시 감독이 본인에게 또 하는 얘기는 또 아닐까 싶네요. 지금의 이런 마음을 또 뭔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처럼 행동하면서도 대중들한테는 깨끗하고 신사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쵸, 그런 마음이 또 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냥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를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자신의 삶에도 그냥 말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 엄청 욕먹었잖아요. 기존의 이미지, 그 페르소나 옷은 벗어 던진 거죠. 그렇게 될 줄 알면서. 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삶으로 증명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꼭 삶이라는 게 꼭 1번과 2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변주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또 나의 성격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성격,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내 주변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영화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한테는 되게 많은 모습이 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더 흥미로운 분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